날씨가 좀 많이 푹해진 것 같습니다. 1월 16일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브리핑과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국방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고 윤영아 소령 부모 등 유가족 13분이 참석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 담당관 차용국 서기관 등 과장급 3명을 신규 보직으로 인사 발령합니다. 세 번째는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15일부터 5일간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 여군 최초의 기갑병과 부사관인 임현진 하사가 전차 조종수로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위사업청 소식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증 제도가 시행되면 군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은 상설 전시실 3층에 자리한 해외 파병실을 지난 8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18일 재개관합니다. 해외 파병실은 파병의 길, 베트남 파병, 분쟁국가 파병 등 3개의 전시구역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네. 어제 남북 실무 접촉에서 이제 예술단 방남과 관련해서 그 육로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판문점을 경유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판문점은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니까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현재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협의 사항엔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실제적으로 되게 되면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군통신선은 여전히 네, 작업이 지금 계속 저희가 되고 사회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특별한 언급은 있었나요? 아직 언급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정희 기자님. 네, 저 아리랑 TV 오정희 기자입니다. 그 뉴욕 타임즈에서 미국이 평창 올림픽 때 이제 특수부대를 증파할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나 확인하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뉴욕 타임즈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 다만 한미는 그 안전한 평창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림픽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서 관련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 추가 질문인데요. 네. 그 NIT에 나온 건 아닌데 미국 국방부가 이제 이르면 1월 말에 한미 연합 훈련 등 논의하기 위해서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협의되고 있는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추가 질문 또 있으신가요? 박수찬 기자. 아, 네, 앞에 하세요. 네. 그 군 복무 관련해서요. 네. 군 복무 단축 관련해서 줄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군 병력 손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력 자원의 현황이라든가 전력 구조라든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제 전투병과에 있는 그러니까 비전투병과에 있는 친구들을 전투병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 구체적인 내부 조율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예, 현재는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월쯤 되면 이 모든 사안이 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때쯤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투병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전투병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뭐 감축도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방향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좀 약간 다른 이슈인데 요즘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요즘 하도 말이 많습니다. 네네. 비트코인 채굴 한다고 컴퓨터를 계속 돌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도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통해서 사이트 접속한다든가 뭐 채굴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뭐 상황을 그걸 통해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네. 간부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앱으로 뭐 들여다본다든가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군 복무와 관련해서 그게 왜냐면은 복무 기간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뭐 대책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에 관련된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취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비트코인 사이트나 이런 걸 거래소 사이트 접속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는 불법인지는 규정을 정확하게 한 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거래 같은 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여러 대책들을 좀 나올 예정입니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금전 뭐 주식이든 뭐든 어떤 뭔가 투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넓게 봤을 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네, 말씀하시죠. 그 2003년, 뭐 2007년, 2011년 이때도 단계적으로 이제 군이 축소가 됐었는데 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뭐 어려우시다고 하시니 당시에 만약에 축소가 됐을 때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그 당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병력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셨지만 크게 뭐 그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뭐 부작용들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